방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코인 세금이요. 예정대로 갈 겁니다. 미루는 거 없이 그대로 간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세금 안 매기기로 했죠. 금투스 없앤 상황인데 왜 우리한테만 매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정한 그 기준일, 사실은 2027년 1월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요. 진짜 중요한 날짜는 그것보다 하루 앞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죠. 그 자리에 재정경제부 소득세직과 문경호 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였었는데 왜냐면 재경부 차원에서 이 문제로서 공식적으로 입을 연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또 미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실제로 코인 과세가 지난 5년 동안 3번 정도 미뤄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근데 정부 차원에서 그 기대감을 정면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뉴스에서 내년 1월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정확히는 2027년 1월 1일입니다. 지금이 2026년 5월이니까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약 8개월 정도가 남아있고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매긴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지는데요. 일단 큰 틀은 이렇습니다. 코인 거래로 번 돈 중에 250만 원이 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22% 세율이 붙어요. 이 22%는 기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숫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0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 원대 팔았다. 그럼 1000만 원이 수익받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이 750만 원에 대한 22%, 그러니까 약 165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1000만 원 벌었는데 165만 원이 그냥 사라진다라는 거고, 적은 돈도 아니고 주식으로 벌었을 때 세금 안 내는데 코인으로 벌면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어렴풋이 아는 내용이죠. 근데 진짜 핵심은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듣고 나시면은 왜 제가 처음에 기준일이 2027년 1월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코인 세금에는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 우리가 옛날에 매수한 코인들 도대체 얼마에 샀는지 정확히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2027년 1월 1일 그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그날의 시가랑 실제로 매수한 가격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기준일이 언제냐?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 해 올해의 마지막 날, 지금부터 7개월 뒤 되는 시점이죠. 그날 종가가 곧 우리 코인의 출발선상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12월 31일 비트 가격이 엄청 높은 상태로 마감하면 우리한테 유리해지겠죠. 말 그대로 출발선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오른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반대로 12월 31일에 가격이 폭 꺾여 있다. 그렇다면 출발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2027년 가격이 회복만 해도 그 회복분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같은 코인을 들고만 있었는데 12월 31일 그 하루 가격에 따라 가지고 내년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왜 코인 시장이 연말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변수인지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거운 얘기가 남아있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겠죠. 옛날 같은 경우에 정부가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이유로서 과세를 미뤄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경호 과장이 이런 부분들도 막아버렸습니다. 국세청이 5대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여러 차례 관담회를 열면서요,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5대 거래소가 이미 자료를 넘기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재경부 측에서는 거래소들이 과세 자료 제출 시스템을 이미 완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세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인프라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 이제는 핑계댈 게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코인 과세 관련해 가지고는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같은 자리에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이 나서가지고 정면으로 비판했죠. 그리고 그 비판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형평성. 이 주식 투자자한테 매기려던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했죠. 근데 코인에만 세금을 매긴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박 의원 측에서는 이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사용하면서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코인 투자자 중에서 2030 비중이 큰 거를 정확히 짚은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준비 부족.
이 박 의원 측에서는 5대 거래소랑 간담회를 해보니까 국세청이 과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남겼는데요. 이 정부 말이랑 야당 말이 지금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진짜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자리가 토론회였죠. 결정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 야당 측에서 과세 폐지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그러니까 이미 100% 끝날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시면요. 이 정부 차원에서 훨씬 더 단단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사실. 이유가 뭘까요? 이 시행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고 그걸 막으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꾸려면 다수 의석이 필요하겠죠. 야당이 발의는 했지만 통과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 가지 강력한 명분을 들고 있어요. 이 법인은 이미 코인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만 비과세로 두면은 또 형평성이 깨진다. 이런 논리까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이 추가 유예 없이 2027년 1월 1일 그대로 시행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 일부 보완 측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250만 원인 공제 한도를 조금 올려준다거나 손익 통산 같은 제도를 다듬는다거나 큰 줄기는 막기가 어렵고요. 이 디테일에서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보유한 코인의 매수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매수가가 의제 취득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자료가 있어야지만 유리한 쪽으로 신고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6년 12월 31일 이 날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날 가격이 내년 세금의 출발선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챙겨두셔야 되는 거고 국세청 고시 발표 시점까지도 챙겨야 됩니다. 이번에 문경호 과장 측에서 조만간 국세청 고시가 입법 예고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 고시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모호했었던 디테일들이 정리가 될 거고 손익통산범위라거나 해외거래소 처리 방식들, 신고 절차 같은 것들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게 실제 세금 부담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 나오는 즉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에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고요. 코인 과세를 2027년 1월 1일 그대로 시행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준일은 그 하루 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26년 12월 31일이고요. 그날 가격이 내년 세금의 출발선이 되어줄 겁니다. 야당 측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은 추가적인 유예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한 개만 남습니다. 이 과세가 그대로 시행됐을 때 코인 시장의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 내용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같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서 알트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중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리플, XRP 하나에만 집중하시고 리플에만 집착을 하시다 보면요. 결국에 이 시장 흐름들 전부 다 놓치고 나서 리플이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이런 상황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리플 때문인 건지 아니면 시장이 정말로 안 좋은 건지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냉정하게 지금 시장은 리플 안 좋은 거 맞지만요. 시장 자체는 좋은 것은 맞습니다. 이 종합브리핑 단기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를 포함해가지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단기 타점들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는데요. 내 포트폴리오 자체가 리플, XRP 한쪽에만 쏠려 있다 보면은 그 코인이 움직임이 안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익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이 단기 종합방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